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엇갈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탄탄대로로 잘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는 지수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도드라진 특징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식의 점검이 필요할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이 좀 부진했습니다. 다우는 고점도 찍을 것 같은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 좀 해주세요. 포인트 뭐 보셨습니까?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에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하고 S&P 500은 0.4% 상승했고 나스닥은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종목별로 보면은 뭐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거기가 한 4% 상승했고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매출은 138억 달러로 YOY 50% 증가했고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에서는 136억 달러를 전망을 했습니다. 순이익도 1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로는 13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지금 한 500%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1년 전에는 지금 3억 3천만 달러였는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공급망 차질, 뭐 반도체 쇼티지 현상,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호실적을 쓴 거는 결국에는 중국의 판매호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수직적으로 통합된 뭐 그런 공급 구조가 결국에는 테슬라의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포드가 이제 4% 상승했는데요. CS증권에서는 지금 전기차 전환에 상당한 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15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는 2.1% 하락을 했는데요. 도이치뱅크에서는 4분기에 신규 구독자 수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노바백스는 14.8% 급락을 했는데요. 백신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단기 수익이 60% 이상 증가했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약 2조 3천억 원 정도. 그다음 매출은 그러나 이제 가이던스에 소폭 하회했습니다. 어제 주가는 4% 정도 떨어졌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는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그 통화 완화 정책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결국엔 자산 가치 상승 뭐 그렇게 불러일으켜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급망 차질보다는 결국에는 통화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는 완만한가 보통이 뭐 큰 차이가 있나 싶은데도 영어상의 해석은 그런가 봅니다. 네, 보통의 속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도 좀 말하기가 곤란한데 그냥 평균대로 상승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의미로 네, 저희가 맞습니다. 해석하면 예, 되겠습니까? 예. 뭐 델타 변이가 이 기간에 있었고 지금 연준의 베이지북 평가에 대한 기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델타 변이도 있었고 노동력이 또 부족했잖아요. 일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했고 공급망 차질이 가장 뭐 타격이 컸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게 평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네, 아직까지는 네. 뭐 그거에 3분기 실적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지만은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만큼 이제 실적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오고 잘 있죠?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네. 저는 3분기 실적 괜찮을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제 시작이 스타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다우나 S&P 500은 뭐 지금 사상 최고치를 썼고 뭐 목전에 두고 있고 나스닥도 조만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채 금리가 아주 그냥 지금 완만한 속도로 상승을 하면은 네. 나스닥도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우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종가상으로도 곧 찍지 않을까 싶고요. 나스닥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긴 한데 저희가 국채 수익률이 1.7 거의 레벨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전문가님이 예상하시는 속도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국채금리. 예. 어제 한 1.67까지 갔다가 좀 네.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그랬는데 나스닥이 아무래도 조금 거기서는 어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신경을 쓴 것 같죠. 예. 아무래도 제가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7 좀 넘어가더라도 이번에는 견딜만 하다 나스닥 지수주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저는 연말에 한 1.9에서 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그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올해 최고점이랄 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좀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급격하게 2%가 훅 넘어가면은 나스닥도 충격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 넘을 확률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죠? 네, 저는 네. 1.9에서 2%가 넘더라도 2.0, 뭐 1, 2, 초반대. 뭐 요 네. 정도지 뭐 가령 예를 들면 2.2, 뭐 3, 뭐 이렇게 오버슈팅이 좀 일어나면 기술주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저희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시장이 들썩들썩하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경향이 있는데 퀴스 연준의사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인플레 위험한 거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금리에 대해서도 언급했고요. 예, 예. 네. 뭐 그거는 지금 어제 연준 이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연준 이사의 랑 같은 맥락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연준 측에서도 결국에는 금리도 결국에는 테이퍼링 끝나면은 제가 말씀을 저번에 또 얘기했듯이 저는 한 9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도 역시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가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예상하시는 게 내년 가을경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조기 긴축입니다. 들어갈 가능성 인플레 때문에 있다라고 뭐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만 아직 아니다. 금리 인상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게 안 잡히잖아요. 지금 유가가 안 잡혀가지고 간밤에 유나이티드 관련해서도 저희가 외신 뉴스 살펴보기도 했고 이랬습니다. 유가가 심상치가 않은데 이거 전망치 조금 변경해야 됩니까? 상방에 대해서? 유가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저는 아직까지 뭐 변경할 생각은 없고요. 뭐 네. 85에서 87달러가 뭐 연내 최고치일 것 같다고 했는데 뭐 조금 지금 어제도 이제 또 상승했어요. 84달러 넘었고 장중에 네. 결국에 넘었고 또 어제 뭐 이라크 석유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에는 내년도에는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오페크 측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죠. 공급 증산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오페크는 일단은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지금 일단 무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페크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굉장히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수요가 근데 또 워낙에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유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조만간 유류세 인하 검토해서 우리 발표하겠다 이런 좀 국내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에너지 가격의 상승 꾸준하게 점검을 하면서 전략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비단 유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 예. 네. 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지금 발표가 발표 됐는데 나왔어요? 예. 지금 6개월 연속 또 다시 이제 최고치를 썼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 유류세는 뭐 어째 또 검토를 지금 여태까지는 유류세 인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긴급하게 좀 검토를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은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에는 일정 부분에 지금 주택 가격의 한 20% 정도가 물가에 잡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물가가 만약에 주택 가격을 한 20%만 반영을 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것 같고 물가 반영을 주택 가격이 지금 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일정 부분 주택 가격에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증권회사 회사 다닐 때도 이제 동료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물가도 어떻게 좀 이런 지표를 좀 구성하는 통계 안에 수정을 들어간 해야 항목도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친구들과 그냥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좀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와닿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체감하는 물가를 정확하게 체킹할 수 있는 구성 항목의 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격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올라가서 요거를 올라탈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희가 항공사 실적도 걱정이 되는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름을 이용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자재 쪽으로 피해야 되는 쪽도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이제 업종에 이제 뭐 유가가 상승하면은 네. 뭐 중립인 업종도 있고 좋은 업종도 있고 안 좋은 업종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제일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에는 저는
항공업종이랑 해운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거는 예. 위드 코로나로 이제 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뭐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알려진 시장에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예. 이미 저는 그걸로 주가 상승을 지금 가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뭐 차트를 보더라도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유가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항공업종,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뭐 컨테이너성 지수도 지금 살짝 좀 꺾이고 있고 물론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의 영향을 받는 거지만 HMM하고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은 조금 후회해야 되고요. 뭐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LCC 항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소는 원자재 가격에 분명히 피해를 볼 만한 섹터는 좀 가려내셔야겠어요.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은 점점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워런 버핏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테슬라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했던 머스크 CEO의 자신감을 저희가 실적으로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잘 나왔더라고요, 테슬라. 네. 찍을 것 같습니다, 자산 초과. 네,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만간 이제 $900 한번 갈 것이다 예. 말씀을 드렸죠. 이제 $900가 사상 최고치인데 사상 최고치를 넘을 것이라는 거는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공급망 차질에서 좀 비껴나 있고 지금 자동차도 여전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고 역시 그런데 테슬라가 가장적으로 테슬라의 성장성을 부여받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향후에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다 이제 그거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다른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일반 자동차에서는 좀 틀린 거는 결국엔 자율주행이거든요. 그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주식 가격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자율주행을 테슬라 운전자들이 자율주행을 이제 하려면 이제 월간 구독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앞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한 전기차량은 줄었어요. 전년 대비 줄긴 했는데 중요한 게 마진이 올라가가지고 매출이 잘 나온 거고 탄소 배출권 거래로도 올린 수입이 짭짤합니다. 이런 또 부수입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연결을 조금 시켜주신다면 국내 주식하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제 보면은 자동차 업종이나 뭐 지금 어제 또 앱티브라든가 이런 부품 업체들이 좀 미국 시장에서 괜찮았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부품 업체들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뭐 만도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들 뭐 좋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명신산업도 테슬라 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그러나 이제 뭐 좀 부품 업체 중에서 좀 못 올라온 주식이 있어가지고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뭐 S&T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네, 좀 요즘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빠졌고 지금 바닥에서 약간 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저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요즘에 내가 어디로 줄을 서야 되지? 테슬라 쪽으로 서야 되나? 리비안 쪽으로 서야 되나?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 리비안 주가 계속 가더라고요. 장중에 꺾었다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리비안 쪽에 저는 워낙 이제 실적주의자이기 때문에 리비안 쪽에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우리나라 이제 부품 업체들이 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리비안에서 차를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아직 뭐 리비안은 이제 현재 테마성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리비안 쪽보다는 역시 그냥 펀더멘탈에 접근해서 이제 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역시 테슬라 향 쪽이 맞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기반해서 저희 종목 골라볼게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비안 관련주도 정말 핫합니다. 핫하긴 한데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요거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전통적인 강자인 테슬라, 테슬라 쪽과 관련해서 차가 잘 팔리고 수익이 많이 올라올 때 연결선상에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주식 종목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평가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보다는 조금 내려간 주식에서 기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어닝의 훈풍을 타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종목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오늘 전략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